네,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했던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내일 진행합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에는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선고 일정의 유일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태 의원.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9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나왔었는데, 자,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바로 구치소로 돌아갔어요. 예.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셨냐 했더니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 해프닝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이 헌법재판에 대한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셨다가 네. 사실 변론하러 나오셨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리인단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현장에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기일을 목요일 날 있는 변론 기일이 오전에 형사 기일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늦춰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표시로 돌아갔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10차 변론기를 헌재가 연기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네. 결정을 내려놓고 자꾸 여론을 살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두고 있는데 사실 내일 있을 어떤 변론이 형사재판하고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시간을 늦췄다라는 것은 여론상 또 네. 이러한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기가 그러니까 100%다 반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생색내기용으로 1시간만 늦추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기일 변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정치 테러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헌재 흔들기가 도가 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인데 김기현 의원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 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한번 신문했던 증인들을 다시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 애초에 이런 일정은 따를 수 없다라고 항의하다든지 라는 전략을 택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윤석열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에 정리되어 있던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여러 다방면에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한다고 한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정화석 논설위원, 헌재가 추가 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으면 일단 내일 변론이 끝나면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측한테 아마 최후 변론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헌재의 선고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예정된 그 10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는 게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다음에 이 조지호 경찰청장 아닙니까? 네. 이 전부 다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었어요. 그 지금 뭐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측에서도 그 이제 증인으로 다 추가로 채택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이 부분은 이제 헌법 지금 재판소 재판관들이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증인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아주 또 증인을 또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내일 그 3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다면 아마도 그 다음 주 초반쯤 그러니까 화요일쯤 되겠죠. 네. 좀 뭐 이제 그 이 양측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그 대리인들의 최후 변론 그리고 대통령의 뭐 최후 진술 뭐 요 정도의 이 절차를 거쳐서 탄핵 심판 재판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헌법재판관들의 그 평의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의가 되겠죠. 그 우리 헌정사상의 탄핵
재판이 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례를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재판이 끝나고 14일 만에 선고가 나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충 이제 보자면은 한 2주 정도의 그 이 평의 기간을 거쳐서 선고가 나오는 게 보통 여태까지 이제 선례였는데 그 시간을 이 준용해 보면 네. 대충 한 3월 10일에서 15일 뭐 그 사이 그러니까 대충 그 얼추 잡으면 한 3월 중순 정도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즉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고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죠.